알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작할 때. 기말고사 시작할 때 쓰는 용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드려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근데 수업 내용을 잘 들었으면 굳이 영상에 대한 얘기보다 현장에서 들은 걸로 하시는 게 더 좋겠죠? 페이지 몇 페이지? 195요. 195. 195요, 195. 삼각함수 초반 시작을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삼각함수까지 얘기는 안 하고요. 딱 일반과 호도각까지 호도법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를 배울 때 저희가 단위가 조금 바뀝니다. 중학교 때 삼각비 기억나세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의 변들의 비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도가 얘기가 나왔을 때 특수각을 이용을 하고 특수각이 아닌 경우들은 그냥 길이가 주어진 걸로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들 이외에도 이제 일반각에 대한 얘기들도 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각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일반각 호도법.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름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일반적인 각을 얘기해요. 근데 이 일반적인 각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삼각형을 다룰 때, 도형을 다룰 때 각도를 어떤 데에서만 얘기했냐면 0도에서 360도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인에서는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야 돼요. 좀 더 확장. 오케이? 그리고 호도법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각도라는 애들 봤잖아요. 뭐 30도, 45도 이런 각도들. 이런 각도들은 실수이긴 하지만 그 실선에다 대응될 수 있는 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형의 기본 단위잖아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건데 도형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실수값으로 대응되는 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수값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정의역과 치역, 공역 여기에서 실수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 각도를 실수 변환을 할 겁니다. 그 얘기가 호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환부터 막히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연산교재를 드린 거고 여기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개념할 때는 화를 안 내요. 니네들 아무리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기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연습을 할 시간을 충분히 기회를 줬단 말이야. 반복적인 질문이 나와도 계속해서 질문 해결해줬고, 그죠? 근데 이 타이밍까지 지수로그에 대한 성질이 습득이 안 돼 있다라는 건 심각한 거예요. 삼각함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네들 할 때 그래프 그릴 때든 어떨 때든 그렇게 크게 뭐라고 안 해요. 오케이? 근데 적어도 수열 나가기 전까지는 제대로 습득해놔. 그게 당연한 거야. 알겠어? 자, 볼게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시초선과 동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이라는 도형은요,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이죠. 그죠? 그렇게 반직선 두 개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양의 방향, 이를 위쪽으로 얼마만큼 회전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각이에요. 얘기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기존 시작점이 되는 부분, 기존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시초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초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시초 어릴 거예요. 야, 시초에서 시작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도 회전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연우야, 거기 지금 볼 거 없어. 여기 봐.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게 시초선. 그럼 여기서 이제 돌리는 거야. 이만큼. 이렇게 돌려. 그렇게 돌려서 생기는 부분이 각이라고 하고 저희는 이 각을 그냥 이건 대부분 세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애가 동경인 거예요. 동경. 얘기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거는 동경의 각도, 동경이 표시하고 있는 각도가 얼마만큼이냐 라는 걸 많이 물어보게 될 건데 동경의 각도가 얼마만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초에서 얼마만큼 돌았냐. 얘기돼요? 시초에서 출발해서 얼마만큼 돌았냐. 얘기돼요? 오케이? 동경의 각의 크기는 그게 얼마만큼 회전을 했냐, 얼마만큼 돌았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교재 봐봐요. 교재 해가지고 반직선인데
반직선 OX 위치에서 시작하여야, 그러니까 이 OX 위치에서 시작. 그게 시초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서 도내, 그가 동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요, 수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양의 방향으로 해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시죠? 정방이 시계 반대 방향이야, 자전. 오케이? 그래서 수학에서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오케이? 그러면 역방은 어떻게 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정방이에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돌면 역방인 거야. 그죠? 그래서 정방은 플러스로 표시하고 역방은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얘기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방향 자체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얘기될까요? 예제를 한번 봐보자 이거야. 예제를. 이그샘플 하면서 할 겁니다. 195페이지 마지막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여기가 시초. 좌표평면으로 얘기하면은 여기가 원점이고 x축의 양의 방향 정도, 이 x축의 양의 방향이 있는 부분이 시초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이만큼 돌았다야. 여기가 동경이고 각도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150도. 오케이? 얘기돼요? 자, 그러면 40도를 나타내봐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시초선 그리면 돼. 얘기돼요? 또 여기가 0점이나 하면 40도만큼 그냥 돌리는 거야. 뭐 30도가 이 정도가 될 거니까 40도가 한 이 정도 된다. 너무 많이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40도고 40도에 대한 동경이 여기인 거야. 얘기되세요? 제가 좀 너무 많이 돌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제 마이너스 40도를 돌리래. 마이너스 40도를 돌리래. 그럼 여기서 그냥 돌려볼게. 그럼 이만큼을 반대로 밀면 되죠. 반대로 이만큼 밀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0도가 되죠.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봐봐. 얘가 10초에서 반대 방향으로 오면 마이너스 40도인데 양의 방향으로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몇 도야? 320도. 그렇지. 320도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경을 가지고 반대, 정방 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들. 생각을 한번 해볼게. 동경 그려봐. 382. 네. 아, 380 말고 더 예쁜 각으로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동경 그려봐. 다 그랬어요? 오케이? 어떤 얘기야? 390도라는 얘기는 360도 더하기 30도라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그러니까 한 바퀴가 돈 거야. 한 바퀴가 돌아서 여기에 다시 온 거야. 그럼 걔가 360도가 돈 거고 거기에서 30도만큼 조금 더 가야겠죠. 그래서 이동경이 됩니다. 얘기돼요? 오케이? 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냥 이런 얘기 없이 내가 동경을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려놨어. 오케이? 아무 얘기 없이 내가 동경을 이렇게 하고 여기가 30도예요. 크기가 라고 적어놨어. 그럼 이 동경이 의미하는 각도가 몇 도일까? 몇 도일 것 같아요? 30도? 390도? 750도? 모른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알 수가 없다예요. 알 수가 없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 동경으로 내가 표시할 수, 이 동경에 대한 얘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돌았는지가 확인이 안 되면, 그치? 얘에 대한, 이 동경에 대한 각도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기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일단은 360도에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걔를 뭘로 표시해? 이 지수로 표시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 각도는 그 추가잖아. 30도 이렇게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만약에 두 바퀴 돌았으면 여기다 두 바퀴 걸면 되고 한 바퀴도 안 돌았으면 0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얘기? 우리가 회전수라는 거를 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동경에서 시작을 해서 회전수가 얼마만큼 됐는지를 표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밑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반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기 되실까요? 자, 다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윤우야, 그지?
내가 이렇게 표기하는 마음 먹었으면 이 친구는 어떤 얘기, 이 친구를 내가 지금 저기 보면 알파라고 적혀있거든요. 알파도라고. 오케이? 이 친구가 알파 역할을 하는데 그 알파 역할이 하는 애는 어디까지 가야 돼? 0에서 360도 사이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야. 여기서 넘어가면 얘네 회전수가 표시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 그래서 저 얘기는 항상 저 알파는 어떻게 되고 이 사이의 값이 될 거고 회전수는 개수, 카운팅하는 거잖아. 자, 선생님들 카운팅은 무슨 얘기? 카운팅은 무슨 얘기? 자연수.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도 보겠다. 반대로 도는 것도 보겠다. 그러면 그치, 정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얘기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거는 이제 회전수니까 정수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정수에서 생각을 할 거는 그냥 절대값은 항상 회전수 얘기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으로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일반각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내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들 보셨을 때요, 동경 보셨을 때 일반각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일반각으로 표시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일반각을 표시를 한번 해보자. 예제 있는 걸로 해볼게. 양수 765를 할 거야. 야, 765도야. 얘 동경은 일반각으로 표기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360도에서 제일 가까운 값 찾으면 돼. 몇 도야? 720도죠. 그러면 360도 곱하기 2가 될 거고 720도 뭐야? 빼주면 45도가 되겠지. 그래서 동경의 모양은 45도를 찍어버리면 돼. 얘기돼요? 오케이? 얘기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75도야. 근데 선생님들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양수일 때는 얘보다 작은 값 찾으면 되잖아. 음수일 때는 얘보다 어떤 값을 찾아야 돼? 큰 값을 찾아야지. 왜 큰 값을 찾아야 돼? 왜 큰 값을 찾아야 돼?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근데 얘가 다시 돼야 되고 이 친구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그죠? 그럼 675보다 큰 애는 뭐가 돼? 720이죠. 그죠? 그럼 얘 곱하기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야. 얘기돼요? 얘기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720도에서 몇 도를 더해야 제가 되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몇 도래? 45도겠네요. 얘기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동경은 어떻다? 같다. 하지만 회전한 방향은 다르고 회전수는 같다야. 오케이? 얘기됩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무슨 얘기 되죠? 안 어렵죠, 생각보다? 여기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어떤 얘기? 사분면의 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분면에 대한 각들 다 알잖아요. 사분면의 기준이 되는 선들을 우리가 걔가 동경이라 생각하고 돌려보는 거야. 얘기돼? 자, 그럼 나 여기 지워도 되죠? 사분면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별일이 아니야. 얘도 기억나십시오. 자, 일단 사분면 하나 그릴게요. 네, 사분면이 이렇게 나와요. 좀 삐뚤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했죠. 누가 동경? 여 친구가 동경이에요. 여 친구가. 됩니까? 여 친구가 동경이에요. 오케이? 자, 이 친구가 동경인데 내가 이 친구를 표시하고 싶어.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 그럼 몇 도야? 그렇지, 90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중학생이었으면 얘는 그냥 90이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180이면 되는 거야. 그죠? 얘는 그냥 270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중학생 아니야. 무슨 표현 배웠어? 일반각 표현 배웠다고. 그지?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돌고 와서 일로 오면 몇 도야? 270도잖아. 아니, 뭐 270도? 350도, 450도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일반각 표시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되겠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0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선생님 근데 얘는 하나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하죠? 얘는 또 0이면 되잖아. 이게 되시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360도 곱하기 뭐 n 플러스 180도예요. 가끔씩 평상시에는 분배 법칙도 잘 안 쓰던 놈들이 여기서만 분배 법칙을 써요. 평상시에 쓰라고 해도 안 쓰는 것들이. 그러면 이제 조지는 겁니다. 파악 안 돼요. 아시겠죠?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 여기는 그러면 360도 곱하기 NA 플러스 270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1사분면의 각 사이에 있는 여기
1, 4분면의 범위는 얘랑 얘 사이가 되겠죠? 그죠? 2, 4분면은 얘랑 얘가 되고 3, 4분면, 4, 3면 다 그 사이에 있게 된다 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개념으로 그대로 이어가시면 돼요. 이거를 외우는 바보들은 없겠죠. 그죠? 외우지 마세요. 뭘 외웁니까? 개념대로 그대로 돌려보면 되는데. 얘기되시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놓은 게 저 얘기예요. 사분면에 지금 보면 등호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축 위에 있는 건 사분면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빨간 펜. 별 5개. 별 5개 때려주세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라인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건데 교재 볼 필요 없어. 그냥 나랑 이걸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동경 2개가 있어요. 동경 2개가 있는데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러면 저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 그릴게요. 이게 시초, 그 다음에 얘네가 회전해서 동경을 이렇게 만들었어. 얘도 동경이 이렇게 있어. 일부러 조금 벌려놓은 거야. 색깔 구분하라고 일부러 벌려놓은 거야. 실제로는 각 차이 없어요. 얘기되시죠? 자, 그러면 이 동경이랑 이 동경이 일치된대요. 그럼 나 빨간색 동경 한번 보자고. 빨간색 여기를 뭐랄까? 알파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야, 그러면 빨간색 동경은 어떻게 돼요? 360도 곱하기 뭐 n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시겠죠? 얘기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핑크 빨강은 360도 곱하기 뭐 n2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n1, n2로 놨겠어? 회전수가 같을지 안 같을지 몰라. 같은 값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차이값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봐봐. 얘네들이 이 얘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볼 거면 그지? 이 동경을 얘를 알파라고 하고 알파 쓰면 안 되네. 그럼 여기 세타로 보자. 세타로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뭐 여기 알파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 했을 때 이 두 동경의 관계성을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어? 이 두 동경의 관계성 생각을 한번 해봐. 이 두 동경의 관계성을 어떻게 파악할까? 빼면 그렇지, 빼면 되죠. 왜 빼? 얘네들이 사라지면 예쁘겠거든. 그죠? 물론 더해도 되죠. 더하면 근데 이 세타가 되는데 이 세타의 크기에 따라서 세타가 360도 넘어가 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얘네 둘이 더해져서 360도 넘어가 버리면 관계성 틀어지잖아. 규칙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왜? 겹치는 애들 사라지게. 그럼 남는 애들이 360도 곱하기 n-n2 뭐 이렇게 될 건데, 그죠? 뭐 반대로 빼도 상관없어요. n2 마이너스 미안하다. n2-n1 이렇게 될 건데 이거 결국에는 어떤 얘기야? 정수잖아. 그럼 난 그냥 얘를 그냥 뭐라고 놔도 돼? n이라고 놔도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뭐라고?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아니면 두 동경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호환돼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별 얘기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 표현에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선생님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 나오면 진짜 바보인 거야. 진짜 너무한 거예요. 숫자인 하지도 않은 거고 책에서 알고 있으라고 한 내용까지 보지도 않은 거야. 외우라고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어차피 나중에 다 외워질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야 외워지죠. 그냥 수업 한 번 듣고 나서 외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들어갈 거면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제가 학원 선생님이긴 한데 물론 제가 여러분이 다녀야 돈을 벌긴 하는데 이거 왜? 빠졌다. 카메라 찍혀서 나와 이 새끼야. 자, 하여튼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대요. 일직선. 물론 그 두 동경은 다르고요. 오케이? 그러면 자, 볼게. 책 볼 거 없어. 다 여기 봐 그냥. 자, 여기서 내가 동경 하나 걸었어요. 그냥 얘 색깔 하나 뭘로 할까? 핑크로 할게요.
핑크 알파 걸고 일직선 위에 있대. 그래서 얘를 그냥 뭐라고 할 거냐면 베타라고 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들 일직선이잖아. 그죠? 일직선이야. 이해돼요? 그럼 얘네 둘을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그렇지, 180. 그냥 만약 내가 지금 여기를 베타로 왔으니까 베타로 해도 돼. 큰 쪽으로 해도 돼. 상관없죠. 그럼 베타에서 내가 누구를 알파를 뺐어. 알파를 뺐으면 당연히 어떤 환경만 남아? 얘네 둘의 차이만 남겠죠. 그죠? 얘네 둘의 차이가 180도 건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일반화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이렇게 얘네 둘의 차이는 180도가 될 거니까. 근데 얘네들의 바퀴수에 따라서 360도만큼의 차이가 생길 거잖아. 얘기돼요? 그 얘기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가끔씩 180만 기억을 해.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린대. 진짜로 그래. 안 그러나 봐봐. 내가 지수 설명할 때, 로그 설명할 때,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얘기할 때 이 얘기 분명 나온다 얘기 다 나왔어. 그 지점을 더하다가 보고 놓고 체크를 하고 한 번 더 신경 써서 봐. 알겠어? 다 나왔다 진짜. 자, 봐봐. 3번. 두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이래. x축 대칭. 또 그려볼 거야. x축이야? x축. 그러면 이렇게 있어. 시초 있어. 동경 내가 하나. 또 여기 그냥 알파로 나. 그 다음에 동경 둘. 대칭이니까 이렇게 놓을 건데 여기랑 각도가 같아. 방향만 다른 거야. 얘기돼? 금방 들었어. 내 각도는 같은데 방향이 달라. 얘네들 관계 뭘로 볼래? X 대칭이지. X 대칭 그린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래. 마이너스까지 볼 필요도 없어. 그냥 플러스만 보면 돼. 왜? 각도 반대가 같다고. 더하면 어떻게 돼? 사라져. 그럼 누구만 남아? 몇 바퀴 돌았는지만 남아. 그치? 봐봐. 이거를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면 외우겠냐고. 못 외운다니까? 분명 헷갈려라 해. 분명. 그때마다 생각을 하려고 내가 지금 그림부터 다 찍어서 해주는 거야. 그치? 분명 시험 상황에서도 헷갈려. 그렇게 연습을 하고 가서도 헷갈려. 왜? 이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아무리 연습을 하고 가도 학교 상황에서 조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정확하게 외우고 있을 확률이 좀 적단 말이야. 물론 성실한 친구들은 제대로 외워서 들어가. 그치? 근데 분명 까먹거나 헷갈리거나 다른 공식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100% 나와. 그러니까 외울 거긴 외울 건데 도입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외워야 돼. 아시겠어? 무조건이야. 얘기돼? 아직 안 끝났어. 이번에 Y축으로 갈게. 좀 난리지? 참아, 괜찮아.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이야. 또 똑같아. 내가 이게 문제 상황에서 받았어. 시험 상황에서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대로 동경 그려. 또 하나하나 그려. 알파. 또 하나하나 그려. 베타.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돼?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아. 얘기돼요?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아. 선생님들 근데 어떤 각도랑 어떤 각도도 같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각도랑 이 각도도 같다고 생각해야 돼. 얘기됩니까?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야. 얘랑 얘가 같아. 아, 뭔 소리야. 미친 소리 하고 있었네. 반대로 얘기했죠. 여기랑 여기가 같다. 여기랑 잠깐만.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도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근데 봐봐. 이거는 약간의 어떤 느낌으로 보시는 게 외우기가 편하냐면 관계를 보기가 편하냐면 회전으로 봐야 돼. 회전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핑크에는 여기서 회전이 이렇게 돌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잡아놓은 이 뭐 세타만큼 돈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어딨어? 빨강이는 이만큼 돈 거야. 이만큼. 시초에서부터 돈 거니까. 이해돼요? 시초에서부터 돈 거니까 저만큼 돈 건데 얘를 세타2라고 얘기할게. 얘 세타1이라고 얘기하고. 그지? 그러면 살짝 보이지 않아? 얘랑 얘가 그렇게 같대. 그럼 여기가 세타1이라며. 얘기돼? 그럼 어떤 얘기야? 세타1하고 세타2를 돌리면 어디로 와? 일로 오는 거야. 얘기돼?
세타 2만큼 돌렸다가 세타 1을 한 번 더 돌렸어. 오케이? 그러면 어디로 와? 일로 오는 거야. 몇 도야? 180도잖아. 그럼 이 두 동경을 어때야겠어? 더해야지. 더해야지. 당연히. 그럼 더하면 뭐가 되는데? 더하면 180도가 되는데야.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걸어주면 되잖아. 얘기돼요? 얘기돼? 막 별 얘기 없어. 이거 막 합이 뭐 x축 대칭이면 뭐 y축 대칭이면 플러스 플러스 막 이러면서 외운다고. 외워. 다 까먹어. 다 못해. 못 써. 결국에 못 쓴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접근을 외워야 돼. 접근을.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사고방식을 일치시켜놔. 그게 솔직히 수학 잘하는 방법 별거 없거든요. 수학을 막 엄청 내가 잘해야 돼. 문제를 막 엄청 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봐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요? 그냥 해본단 말이야. 그치? 근데 해봐서 그냥 풀린 거면 사고가 일치가 돼 있는 애야. 오케이? 근데 안 풀려. 그럼 질문을 하잖아. 그럼 질문할 때 주 포인트가 아 저거 저렇게 풀렸어. 아 저거 쓰면 되네. 이게 아니야. 그거를 찍는 이유가 뭔데? 니네가 그 생각을 스스로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개념을 몰랐다가 아니잖아. 그걸 스스로 못 떠올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수학하고 일치시켜 놓으면 돼. 오케이? 물론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랑 저는 예전에 국어 풀 때 그랬거든요.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국어를 좀 좋아하고 잘했었어요.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막 소설 같은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볼 때 그냥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랑 일치를 시켰어. 그러니까 평가원에 일치를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비문학이나 소설을 읽어. 그럼 걔네들은 작품이잖아. 주관성이 들어간 애란 말이야. 그죠? 주관성이 들어간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죠? 독자의 해석의 능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야. 근데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알아줘? 안 알아줘. 그잖아. 결국에는 그 분석한 평가원들에 대한 생각을 일치시켜 놔야 내가 그 문제를 맞춘단 말이야. 그죠? 그게 당연한 거야.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냐. 얘네들이 동경의 위치관계 관계를 본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걸 문제 조건으로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규칙이 생기니까. 그럼 걔네들이 그 규칙을 찾을 때 처음 본 관점만 맞춰놓으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풀려. 그 관점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맞추라고. 머리를. 니네 머리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자, 얘도 하나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 동영스. 야, 그러면 여기 이거 그리기 전에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짐작을 한번 해보자고. 자, 우리 다 도형이동 배웠어. 그죠? 도형이동 배웠어. 도형이동 배울 때 y는 x에 대한 대칭 할 때 어떤 걸로 걔네 둘의 x하고 y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했지? 어떤 걸로? x를 그냥 바뀐다고만 기억해? 그게 왜 바뀐다, 왜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 없어? 직하상학동. 그죠? 직하상학동이야. 근데 왜 갑자기 직하상학동을 왜 얘기할까?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면 y는 x가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동경을 여기다 이렇게 잡았어. 그지? 그럼 얘를 y는 x에다 대칭을 하면 각도가 어디가 같아질까야? 결국에 여기랑 여기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가 같을 거니까 합동으로 결국 같아지잖아. 그지? 어디서 봤어? 봤잖아. 그치? 그럼 얘도 또 뭐야? 얘도 당연히 더하기야. 왜? 내가 회전의 관점으로 본대. 회전을 이만큼 봤는데 얘가 회전 또 이만큼 봤어? 근데 여기서 얼마만큼? 핑크만 한 번 더 가면 90도 되죠. 끝난 거야.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뭘로 본다? 더하기로 본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했을 때 몇 도가 돼? 90도가 돼.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거 곱하기 n 때리시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야. 동경이 만약에 내가 모르는 이런 동경의 위치관계가 또 등장을 할 수 있어.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경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다른 얘기로 들어온다 해도 원리 원칙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기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 제발. 그리고 나서 어차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이제 표현적으로 많이 보다 보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어. 지금 여기에서 이해 안 되는 포인트 있어? 있으면 지금 얘기해야 돼. 설명 다시 해줄게. 없죠?
그러면 이제 외울 준비가 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했던 흐름대로 열심히 돌려보고 아 이런 관계가 돼 있구나 다시 떠올려보고 그러면서 외우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풀어. 얘기돼?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쭉쭉쭉 넘어가셔서 호도법 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려. 서준아 미안한데 잘 좀 바꿔줘. 야 너 일어나. 그렇게 때려서 잠 깨겠어. 일어나. 가서 해. 분명히 얘기하는데 수업 흐름에 방해되면 저 쫓아내요. 자 호도법 얘기입니다. 얘기했죠. 호도법의 필요성은 뭐다? 제가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우리 지수 얘기하고 로그 얘기하고 다음에 뭐 얘기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기했어. 얘기돼? 그럼 삼각함수를 얘기하는 건 결국 삼각비잖아. 삼각비 기억나요? 선생님들 뭐 대략 이렇게 그냥 하나 직각삼각비 얘기하면 뭐 여기를 내가 뭐 각도 뭐 세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x라고 얘기할까? 헷갈리니까 x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뭐 여기가 a, b, C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길이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런 얘기를 해. 그죠? 그럼 사인 X가 어떻게 된다? 그치 C분의 B가 된다. 이런 관계가 결국 함수 관계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얘기가 돼? 근데 함수 관계를 얘기하려면 정의역 자체가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려면 어디다 갖다 댈 수 있어야 돼? 좌표평면에 갖다 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좌표평면에 갖다 대려면 X가 뭐가 돼야 돼? X가 뭐가 돼야 돼? X가 실수가 돼야죠. 근데 이 각도가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쟤는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20도 수직선에 표시해봐.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없다고. 왜 그러냐면 그 도라는 단위 자체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도라는 단위, 1도라는 그 도의 기본 단위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얘기돼? 자 봐봐. 그 1도라는 애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에서부터 등장을 한 거야. 원. 아니 원이야. 착한 아이에게는 동그랗게 보일 거야. 안 착하네? 오케이?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을 360도 나눈 거예요. 등분을 한 거야. 등분이 뭔지 아시죠? 오케이? 그 등분을 했더니 얘가 한 개가 나와. 360개 중에 하나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 하나의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다. 야 1도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실수에 대응되는 애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단위잖아요. 그치? 1cm란 아니고 야 이거 1cm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 기준으로 30cm 그럼 1cm 30개 단위를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이 단위를 정해놨더니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지금 실수했다 어디다 표시할 거냐? 1일다 표시해? 1은 1도야? 이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단위를 변경을 하자. 이 단위를 변화를 해놓자. 뭘로? 실수 범위로. 그래서 얘기하는 게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단위가 라디안이에요. 오케이? 그럼 처음에 정확하게 단위를 바꿔주는 과정이니까 그 단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를 인지를 해야 돼. 얘기돼? 그게 라디안이야. 자 보세요. 호도법. 호도법 보시면 자 1라디안. 라디안이라는 애의 표현이 맨 밑에 보면 참고 있으면 있어. 한번 읽어봐. 반지름을 뜻하는 뭐다 이거 영어 발음 몰라. 와 각을 뜻하는 앵글의 합성어야. 오케이? 그게 라디안이라고요. 얘기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라디안이라는 애를 정할 때 여기 각도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1라디안. 근데 그냥 아무나 1라디안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친구 원의 반지름과 이 부채꼴의 원주의 길이가 일치하게 됐을 때 그 일치하게끔 하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라디안이라고 표시를 하자 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돼요? 오케이? 그러면 저 1라디안을 저렇게 정의를 했을 때 1라디안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각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얘기도 볼 줄 알아야겠죠. 얘기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모양 뭐야?
이 모양 뭐야? 부채꼴. 여러분들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원주랑 비교해서 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비교하려고 하는 대상이 이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주야. 전체의 원주 2파이 r.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비교하려고 하는 부채꼴이 뭐였으면 좋겠대? r이었으면 좋겠대. 괜찮아? 오케이? 야, 그러면 원주가 전체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각도는 몇 도겠어? 360도겠죠. 오케이? 그 친구랑 보는 게 이 아래 길이가 됐을 때의 중심각이니까 걔가 라디안인 거야. 얘기돼요? 얘기돼요? 그걸 그냥 대문자 R로 한 번만 써볼게요. 식 보려면 좀 써야 될 거니까. 오케이? 별 얘기 없죠? 지금 중학교 때 내용으로 얘기한 거야. 그지? 이거는 정이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다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R 같으니까 빠이빠이. 얘기되세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 누구야? 대문자 R. 돼? 돼? 오케이? 자, 그럼 대문자 R이 어떻게 되신다? 2파이분의 180도. 아, 360도. 미안하다. 한 번에 갔어. 360도. 그래서 약분을 하면 파이분의 360도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씨. 미안하다. 미안해요. 방학 동안에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정신 놓는 모먼트가 좀 있을 거야. 바로 잡아줘야 돼. 알겠지? 수업을 아침 10시부터 지금 10시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계산이나 이런 거 정신 놓는 거 좀 도와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1라디안이라는 얘기야. 얘기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그냥 바꿔서 쓸게요. 1라디안은 어떻게 된다? 이만큼이 된다. 그러면 파이는 무엇이요? 3.14잖아요. 3.14 159야. 그래서 나누면 뭐 57점 뭐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써있어요. 57점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1라디안 50 몇 도야. 얘기돼요? 오케이? 근데 이 얘기는 뭐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1라디안이 1라디안이 이런 관계성을 가진다 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변환을 해봐야겠죠. 변환을 해봐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30도는 몇 라디안이 돼? 라는 게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변환을 해? 자, 한 번만 볼게. 30도가 몇 라디안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죠? 그러면은 얘가 1도가 몇 개인 거야? 30도.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은 자, 이제 도로 얘기를 할게. 그러면 180도는 어떻게 돼? 1라디안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그럼 1도는 어떻게 돼? 아씨, 어떻게 돼?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곱하기 1라디안. 괜찮아? 그럼 내가 누굴 보고 싶대? 30도를 보고 싶대. 그럼 여기다 30도 곱하면 되잖아. 30도에다 뭘 곱하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얘 값이 뭐가 된다? 라디안으로 변한다. 같이 그냥 또 지워줘요. 오케이? 그럼 6분의 파이 이렇게 실수값으로 정돈이 되는 거야. 파이 실수야. 선생님들 파이 실수예요. 얘기돼요? 오케이? 그래서 도에서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니네가 갖고 있는 도에다가 뭘 곱하면 돼?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별리가 없잖아. 그죠? 그럼 또 라디안에서 라디안 값에서 도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라디안의 값에서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돼. 얘기돼요? 얘기돼? 그래서 이 과정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라디안은 RAD 이거 안 써요. 그냥 1이라고 나와. 각도를 얘기하는데 1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걔 1라디안이야. 얘기돼요? 오케이? 예?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별 하나만 쳐놓으면 돼. 호도법과 60분법과의 관계. 그 얘기가 지금 60분법이 360도 그 얘기야. 도에 대한 얘기야. 3번.
자, 그래서 부채꼴과 호의 길이와 넓이, 저거는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을 바꾼 거예요. R세타. 괜찮죠? 세타가 라디안이야. 그래서 R세타고 L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R세타가 L이니까 2분의 1 R로 바꾼 거. 이건 공식 그냥 정확하게 외워. 아시겠죠? 원래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연결 지은 거야. 별 얘기 없어. 자, 개념 체크 들어갈게요. 선생님들.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근데 이번만큼은 나랑 같이 갈 거야. 좀 지루할 수도 있어. 너무 쉬우니까. 그래도 나랑 볼 거야. 알겠죠? 좀만 참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연습할 시간 곧 와. 재현이 너무 졸리면 껌 하나 씹어. 괜찮아, 껌 하나 줘. 졸려 죽으려고 하면 던져 그냥 껌을.